자, 다음 경기는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또 사우샘프턴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리그 22와 19위가 만납니다. 울버햄튼과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저희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저희가 촬영 날짜로 좀 리그컵 전에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리그컵 경기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브리그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외하고 최근 6경기에서 1승 2무 2패입니다. 팰리스전 4대0 대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금기가 또 나오는데 메뉴가 너무 못해서 그렇지 딴 팀도 이렇게 잘하진 않아요. 첼시도 좀 메뉴보다 밑에 있는 수준이고 네. 아스널 자꾸 얘기하는데 아스널도 뭐 그냥 그래요. 사실 뭐 그러니까 두 팀 빼고는 지금 뭐 아스널 뭐 토트넘 첼시는 더 밑에 있고 메뉴보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 누가 더 못하나 이 정도 수준이지 거기서 거기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토트넘도 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손흥민이 차려준 밥상을 제대로 못 봤어요. 최근에 챔스에서는 이제 올림픽 손흥민이 그러니까 후반에 나왔죠. 올림피아코스 원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레이스터전에서 손흥민이 패스 원투패스 주고받으면서 필패스로 딱 패스 줬잖아요. 물론 케인이 잘 넣었어요. 넘어지면서 일부러 딱 그거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운으로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케인의 골잡이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나머지는 완전 다 안습이었어요. 손흥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케인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 골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유일하게 좀 진짜 이제 와, 이 팀에는 이제 손흥민밖에 안 보이는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손흥민만 눈에 띄었던 경기였는데요. 일단은 완벽한 에이스가 된 것 같아요. 연계도 좋았고 이타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빨랐고 침투를 유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인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부상 이후에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여전히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그 전부터 뭔가 좀 이렇게 침투하는 연습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손흥민이 계속 침투를 하고 있고요. 알리도 마찬가지죠. 알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미들라이커 뭐 이렇게 좀 골을 잘 넣고 침투를 해서 어떻게든 골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알리도 계속 내려와서 공을 받는 경향이 있고 케인도 자꾸 측면을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손흥민만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되면 참 이 팀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손흥민은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지난 라운드에서 VAR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VAR을 찬성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한 판정이기 때문에 보니까 진짜 눈썹이 잘못됐더라고요. 눈썹 좀 삐져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미세했거든요. 근데 사실 축구라는 거는 제가 심판 자격증이 있는 그런 남자. 와.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없어졌을 건데 이게 보니까 사실 이제 심판 교육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부심을 볼 때 그때는 뭐 조기 축구를 이렇게 보통 보니까 공을 찰 때 귀를 듣고 그 순간에 딱 눈을 대거든요. 이 선수가 어딘지 그때 그러니까 공을 찰 때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어딘지를 보는데 사실 이렇게 비디오로 다시 돌려봐더라도 공이 찰 때 그 순간을 정확히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잠깐 멈추는 순간을 어디냐에 따라 또 각도에 따라 또 이렇게 볼 때 저렇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축구가 봐야 될 방향성 VR이 맞지만 그래도 좀 공격 지향적인 거를 봤을 때는 야, 그 정도는 좀 VR도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정확한 판정이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뭔가 공격적인 축구적인 면을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웠던 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뭐 토트넘과 이제 사우샘프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트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상대가 약했어요. 브라이튼, 셰필드를 잡았고 맨유와 무승부 안습 계속 나와요. 맨유와 무승부 계속 나오는데 또 본머스에는 또 참 도깨비 같은 팀 1대3으로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심한 경기력. 그러니까 사우샘프턴이 사실 반다이크가 철벽의 수비수 반다이크가 있던 팀인데 그때만 해도 기복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뭔가 확실히 좋은 선수에서 빠져나가니까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좀 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소트는 하면 공격수하면 생각하는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셰인농 그리고 그 선수 누구죠? 타디치 맞나요? 네, 타디치. 딴 데가 그리고 그 사람 찰리 오스틴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확실한 득점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던 선수들. 셰인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올 시즌도 해결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결과론적으로는 토트넘이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좋고요. 케인도 나쁘진 않고 이제 D와 E가 문제인데 에릭센은 어쨌든 이제 올 시즌까지 잔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좀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알리가 자신의 장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데스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라멜라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루카스 모우라가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토트넘이 가장 잘했을 때 데스크 라인이 살아났을 때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알리를 살리고 케인도 살리려면 결국에는 에릭센과 손흥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확실해졌고 결국 데스크 라인을 만약에 부상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알리라든가 뭐 에리센의 컨디션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 네 선수가 딱 나왔을 때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토트넘의 저는 완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2대0 정도 토트넘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골 누가 넣을까요? 손흥민이 일단 한 골은 꼭 넣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네. 골삽이 없더라고요. 저는 손흥민과 뭐 좀 괜히 한번 알더베이럴트 네, 그냥 왠지 이건 뭐 왠지. 제 느낌 아, 세트피스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그렇게 해서 2대0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추면 춥사람 이제 해야죠. 뭔가 이제 딱 맞다 됐어요. 때가 왔어요. 네. 자,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22와 19위의 만남이에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꼴등에서 머리 잡고 싸우면 그게 재밌잖아요. 사실. 맞아요. 단두대 매치. 네. 이런 거. 반대대 매치. 근데 사실 울버햄튼이 좀 전문가들은 조금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4무 2패로 지금 사실 1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물러설 곳이 없는데 그나마 펠리스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극적인 골이 사실 울버햄튼을 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홈 경기를 좀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승 상대로 아마 와포드를 보고 있을 텐데 근데 이번 시즌 울버햄튼의 문제라고 하면 경기력이 좀 괜찮아도 그동안 조타 선수나 히메네스 선수가 좀 그래도 골 맛을 좀 보면서 좀 좋은 그래도 결과를 많이 챙겼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좀 기회를 많이 놓치는 편입니다, 두 선수가.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조타 선수가 6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고요. 뭐 히메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골을 넣고 있는데 사실 그 선수들의 몸값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펠스전에도 보면은 자나 슐럽 같은 드리블 좋은 선수들한테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지금 3백을 계속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좀 파해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좀 고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와포드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와포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스날 경기를 제가 봤지만 후반전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맨시티한테 정말 심각한 정도로 이제 너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것 같고 뭐 공격진도 사실은 리그 한 경기당 한 골 정도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최악이거든요. 팰리스와 뉴캐슬이 동률인데 뭐 이렇게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와포드 같은 경우도 또 수비도 경기당 3실점 수준인 18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악입니다. 물론 이제 맨시티전 8실점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맨시티전도 보면은 두 줄 수비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1분 만에 실점을 했고 여러모로 지금 수비에서 전체적으로 뭐 계획이 틀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상대로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와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앨런 시어러가 보면 아마추어 같은 팀이다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았고 이번 경기는 12대0이나 14대0이 나왔어도 할 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맨시티가 정말 신나게 두드려 팼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네, 8대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축구에서 보기 힘든 숫자잖아요. 야구에도 잘 안 나와요. 네, 야구에서도 8대0이 나오기 힘든데 참 와포드가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근데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저는 동기부여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적으로도 그래도 동점골을 넣으면서 좀 상승세를 탈 것 같고 울버햄튼이 그래도 한 1대0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승을 할 때가 됐죠. 네. 4무 2패라는 성적은 사실 울버햄튼의 경기력이나 좀 팀 컬러나 좀 선수들의 몸값 이런 거를 반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치거든요. 승점 4점은.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 뭐 지난 방송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울버햄튼 감독이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산투 감독이. 근데 첫 지금 6경기에서 4무 2패면 사실 할 말 없는 성적이거든요. 좀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토트넘은 2대0으로 이길 것이고 울버햄튼과 와포드 두 팀 모두 승리가 간절한 팀인데 이 경기는 1대0으로 울버햄튼이 앞설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